21번 다음 조선시대 무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사용되어진 게 맞습니다. 나가사키가 이제 일본이 세국 정책을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개방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조총을 가져왔고 이제 이후 또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에도마코 때 여기서 이제 그 난학 같은 것이 발전하게 되었죠. 뭐 카스테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도 전래되고요. 자, 조총 맞고 그다음에 비격진천내는 심지가 다 찼을 때 폭발하며 내부의 방철을 사방에 뿌리는 무기였다. 예, 마치 그 무슨 시한폭탄 같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선조 때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불랑기포는 16세기 중국에 전래된 청동제포로 1893년 1월에 평양산 전투에서 사용되어 활약을 했습니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뭐 잘 몰라도 자 4번은 확실히 틀렸죠. 신기전이 나타난 시기는 이제 1448년 세종 30년 때죠. 예, 선조가 아니라 세종 때입니다. 예, 세종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무기 이런 쪽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중에 뭐 다연장 로켓포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보기에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속한 정치 세력과 관련된 것은 자 여기 보면 스승 누구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제자 김일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림, 영남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어떤 그런 차이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사림 세력들은 향촌 자치를 추구했고 훈구는 중앙 집권을 추구했습니다. 출신 배경은 훈구 세력들이 아무래도 공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가 많고 농장 등을 소유했고 얘네들은 뭐 한 먹고 살만한 정도 중소지주였고요. 학통으로 보자면 훈구 세력은 여기 나온 정도전이나 조중 등 이러한 관학파 그러한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러니까 혁명에 참여한 혁명파 사대부가 되죠. 예. 그러나 이 사림은 이제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세력. 그러면서 이제 은관, 제야, 뭐 길제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길제에서 이제 김종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김종직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길제, 김종직 아버지, 길조입니다. 영남 사림, 선산 쪽에서 이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추구 형태는 훈구는 일종의 그 부국강병과 어떤 민생 안정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사림은 도덕적 이상주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상적인 정치를 좀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 정치를 추구한다는 거 다 사림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나 정도준, 저준의 학통을 개성한 것은 관학파 훈구고 이제 길제로 이어지는 제야 세력 이런 것이 되죠.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조선혁명 이게 사림의 계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왕에 행했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붕당의 폐해가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붕당의 폐해를 이제 직시를 하면서 탕평 정치를 표방한 사람 그러면서 상징적 요치로 성균관에다가 탕평비를 건립한 사람은 바로 영조가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영조의 탕평책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정치적 균형을 이루려는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상으로는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게 탕평책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붕당을 없애려는 그러한 논조에 따르는 사람들만 이제 집중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흔히 탕평파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타협적인 인물이에요. 뭐 그러한 탕평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해경궁 홍씨 집안인 뭐 이런 홍봉안 일파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영조 자체가 이제 이런 타협적인 인물은 등용했지만 정권에서 소외된 뭐 예를 들면은 남인 같은 경우는 등용을 안 했어요. 같은 서인이라도 이제 그 노론과 소론이 있다면 노론 쪽은 뭐 영조가 계속 잘 등용을 합니다. 그러나 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인과 함께 1728년 이인자의 난이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 소론과 남인 계통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등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소론으로서는 이제 뭐 어사 박문수 정도는 뭐 등용을 했지만 뭐 대신으로 나가지 못했고 남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조는 좀 달라가지고 타협적인 게 아니라 각 붕당은 자기 목소리를 내라는 완론탕평이 아닌 줄론탕평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정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골고루 다 등용을 해서 남인도 많이 등용을 했어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뭐 신의 통공하고 관련돼 있지만 정승으로서는 최재공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정약용 등 뭐 이러한 남인 계통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남인 계영 등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루 등용한 것은 정조 아니면은 뭐 흥선대원군도 역시 골고루 이제 등용하게 되었죠. 아무튼 영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4번이고 자, 정조가 탕평책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이제 그 당쟁의 원상지인 서원을 이제 대폭 정리했습니다. 흥선대원군뿐만 아니라 영조도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향촌사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이 산림의 존재, 일종의 야당 지도자, 이거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2조 전랑의 3사 권리 추천권, 또는 뭐 후임자 자청권,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그런 특권, 이런 게 이제 붕당의 이제 어떤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앴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기에 가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뭇을 팔아 진일곡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함으로 쌀 여성 가문을 바친 자에게 팔도록 했다. 뭘 판다라는 게 돼 있어요. 숙종실록이에요. 그럼 조선 후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은 납속책 곡식을 바쳐서 어떤 신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게 되는 것 또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공명, 관직 명부란 뜻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네요. 자, 이 납속책 공명첩은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또 군량 때 또는 구휼을 위해서 이런 것이 남발이 되었죠. 네, 만든 내용이고 조선시대 수치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공명첩 맞죠? 임진왜란 때 처음 나타냈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 어떤 재산을 내서 이게 보통 속은 이제 그 보리 곡식 속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바치면은 공물을 바치면 이제 어떤 면천 같은 거 또는 신분 상승 이런 걸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답은 그렇다면 1번이 됩니다. 평민이나 천민들이 자동적으로 향안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 향안이라는 건 향촌에 있는 지방 향촌에 있는 이제 사족의 명단이 됩니다. 양반의 명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적으로 평민, 특히 천민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보기에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뭇을 하며 파종하는 것에 비해 힘이 적게 든다. 일할 사람이 많으면 한없이 경쟁할 수 있고 땅이 없는 자도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다. 노동력을 전가하면서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농법 모래기법이 되죠. 이항법이 되겠는데 이항법은 고려 말 들어오게 됩니다. 남부지방 쪽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항법을 정부에서는 가뭄이 우려 때문에 권장하지를 않았어요. 가급적 억제했다는 거.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은 이 이점이 널리 나오게 되면서 이항법이 확산이 됩니다. 특히 이것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요 자리에서 일정 기간 뭐를 키우다 옮겨 심는 거. 이 양이라고 그러죠. 맞는 내용이고. 규칙적으로 뭐를 옮겨 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 그래서 노동력 제거에 유리했다는 거. 조선 초기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예. 조선 초기에는 가뭄의 우려 때문에 권장하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 되면 그 이점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이 됐습니다. 벼를 옮겨 심기 전까지는 쉬고 있는 논에 보리를 심어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하여 수확량이 늘어났다. 예,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다음 보기에 주장을 한 사람이 옳게 연결한 것은 각 집의 그 영업전,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각 가구당 이제 그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죠. 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영업전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른바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한 성어 이익의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자, 무릇 일여의 토지는 여라는 단위의 어떤 촌락 공동체가 되는데 일종의 공동 농장이에요. 이민들이 공정으로 경쟁하고 여장의 지위 아래서 그래서 이것을 여장한테 생산해서 바친 다음에 국가에 바치는 세를 먼저 제하고 그 다음에 여장 봉급을 제하고 나머지 노동일수에 따라 여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다산 정약용의 여전제가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익하고 정약용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균전제를 주장했죠. 산업공당 신분에 따라 차등이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 조세와 군역도 조정하자는 것이죠. 예. 박지원도 한전론이긴 한데 이 사람의 한전론은 이익하고는 달라요. 토지 소유의 상한선 를 제시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 다음 사상과 관련된 설명.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인내천이죠. 예. 바로 동학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동학과 관련된 동물 설명 찾는 건데요. 19세기 배경, 바로 세도 정치 그러한 배경이죠. 예. 최재우에 창도되었죠. 1860년. 경주 출신 잔반. 자, 최재우는 동경대전, 일종의 경전, 용담사, 찬양, 포교 가사 등을 펴내 교리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최재우가 아니라 2대 교주인 최시형이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가는 맞고 나는 틀리고 그 다음에 서양과 일본 세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반외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척외양이란 말이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안정복이 이 사상을 비판하는 천황문답을 저술했다. 천황문답은 천주교를 비판하는 것이죠. 예. 정부는 사교로 규정하고 순조주교 탄압을 가하였다. 이게 1802년 신유년에 있었던 신유 사옥이 되는 것이죠. 주문모 등 이제 외국인 선교사도 이제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정약용, 정약전형제 유배당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서는 가하고 다. 그 라마는 이제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보기의 내용이 발표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선생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된다. 근데 뭐 자주 독립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개화기 때가 되겠는데 조종의 신령 앞에 국왕이 이제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바로 독립서구라는 것이죠. 독립의 맹세를 고한다는 그러한. 자, 2차 갑오개혁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양력으로 치면 2차 갑오개혁 시작은 1895년 1월부터예요. 음력으로 치면 1893년 12월이지만 독립서거문을 발표하고 홍범 14조를 이제 또한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그러니까 이 시기가 1895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2차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2차 갑오개혁 내용에 보면은 지방제도 개편이 있죠. 8도를 23부로 개편했죠.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행정권에서 분리시켰다. 이른바 이제 그 2차 갑오 개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지방제도와 사법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지방간이 사법권도 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예. 그 다음에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1차 갑오개혁 때는 이제 6조를 8암으로 고쳤었죠. 1차 때는. 그러나 2차 때는 다시 8암을 이제 7부로 이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에 대해서 8개함을 7부로 바꿨다. 다 맞는 내용인데 정답은 2번인데 조선교육령은 1911년 1차부터 시작해서 22년 2차, 38년 3차, 43년 4차 등 일제가 공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교육령에 따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육, 대학 이상 교육 이렇게까지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29번 학교와 관련된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은 갑오개혁에 따라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소학교령은 이제 그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보통 갑오개혁 그러면은 이제 1894년이면 2차 갑오개혁이고 1895년 1월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2차 갑오개혁으로 보죠,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소학교령은 바로 이 1차가 아니라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때 이제 그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발표되죠. 1895년 2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 관제가 마련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사범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나온 소학교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돼요. 뭐 1차, 2차 뭐 교육의 구조가 2차 갑오개혁이니까 그것도 갑오개혁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연도 자체가 1894년이 아니라 1895년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906년에 초등학교에 대한 소학교가 보통학교령으로 공포되어 이제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개칭됐고요. 다음에 천황 칙령에 의해서 국민학교로 바꾸게 되죠. 소학교를 심상소학교를 황국 신민을 양성하는 국민학교라는 명칭 바로 국민학교로 바뀐 것이고 국민학교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교육법 개정으로 해서 1996년 3월 초등학교로 발표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30번 다음 보기의 내용을 일어날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육군 인대대를 조치하여 상공 수위로 담당하고 기타를 해산할 것. 군대 해산이죠. 정미 7조 약대의 부속각서로 있었던 것이죠. 1907년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고는 어떠한 조약 외교 약속도 못 얻는다. 외교권이 박탈된 거죠. 을사조약이 되겠네요. 을사조약 1905년 11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 외교검으로 아마 이게 스테이븐스가 되겠고요. 재정검은 일본인 메가타. 자, 이들이 이제 통치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한 거. 1차 한일 협약에 관한 내용이죠. 너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1800 죄송합니다. 1차 가보기 아니라 제 1차 한일 협약이 되는 것이죠. 너일 전쟁 중에 있었고 1904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제국 정부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군사 거점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군사기지로 만든 것이죠. 이게 한일 의정서가 됩니다. 1904년 1월에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일본이 너일 전쟁을 수행하기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순서는 1차 한일 의정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